높은 경쟁률을 뚫고 교환학생을 다녀온 유지성 인명과학부. 안녕하세요. 유성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디지털 컨텐츠랑 일어일본학 복수 전공하고 있는 20학번 유지성입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리쿄대학으로 1년 동안 다녀왔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명건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이고 지금 경영학하고 신문방송학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교로 1학기 교환학생 다녀왔습니다. 네,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는 게 쉽지 않은데 교환을 어쩌다가 하기로 마음먹게 됐는지 또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갔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전 예전에 도쿄로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왜인지 여기서 꼭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여행으로 온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 여행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본다면 이제 여행에서 느낄 수 없는 더 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파견 유학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월을 복수 전공으로 정하고 JLPT 2급 자격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 있어서 제가 성적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JLPT 1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면접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전에 이제 리쿄 대학의 강의 계획서라든지 이제 교내 생활 정보라는 걸 많이 찾아봤고 실제로 면접 때에 이러이러한 교수님의 이러이러한 수업을 듣고 싶다, 이러이러한 교내 동아리가 있는데 이런 동아리에 참가를 해서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제가 얼마나 이제 교환 유학에 대해서 알아봤고 진심인지 이제 어필을 했습니다. 일본어 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 있어서 따로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회화는 자신 있다. 정말 멋있습니다. 네, 명관님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교환학생 가는 사람은 이제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미 한번 다녀와서 동경을 가지고 가거나 안 가봐서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거나 이렇게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페인에 이제 순례길을 한 달 정도 다녀오면서 스페인이라는 곳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여행 가는 거하고 사는 건 또 많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아보는 경험은 또 스페인이 어떻게 나한테 와닿을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페인이다 보니까 스페인어를 해야 하느냐 이런 부담이 있긴 했는데 스페인 여행을 갔을 때도 사실 대부분이 영어를 잘 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몬드라곤 대학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영어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이 준비를 했었고요. 이제 영어 최소 자격이 필요해서 저는 회화가 조금 더 자신이 있어서 토익 스피킹을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몬드라곤 대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먼저 가 있던 선배들의 도움을 좀 더 받았었는데요. 저는 이제 몬드라곤 대학의 경영학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실 몬드라곤 대학교가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대학교란 말이에요. 경영학을 배우면서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영과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공부를 해서 면접에서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생활은 기숙사에서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교환학생을 가기 한 달 전쯤에 리쿄 대학에서 메일이 왔어요. 기숙사 떨어졌다고. 천천병력이었죠. 네. 해외에서 스스로 집을 구해야 한다는. 그때부터 이제 지인들을 수소문을 해서 아주르라는 업체를 알게 됐는데요. 한국인들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일본에서 해주는 업체더라고요. 수수료가 좀 붙긴 했지만 덕분에 1년 동안 편하게 잘 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몬드라곤 대학교는 따로 기숙사가 아예 없어서 집을 구할 때 먼저 가 있던 한국인 선배들이 대대로 살아오는 약간 전설 같은 집이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부동산을 구해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설 업체를 통해서 부동산을 구했습니다. 제 이름이 이데일리스타라고. 근데 스페인 부동산이 생각보다 비싸고 작더라고요. 미리미리 방을 구해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꿀팁은 없을까요? 최근에 이제 바야돌리드 대학에 붙은 친구가 알려는 스페인 그 학생 비자 예약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신청 시기가 몰리는 5월부터 7월 그리고 10월부터 12월 사이가 비자 신청이 원래는 좀 밀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겨울에 가는 거다 보니까 늦어도 11월, 12월까지는 비자를 받아야 했는데 비자를 받는 시간이 또 있고 비자를 예약을 먼저 해야 돼요. 꽤 오래 걸려서 늦어도 한 달, 최소 2달 전까지는 비자 예약을 먼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활적인 면에서도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의 이제 3대, 4대 도시 정도 되는 규모이고 치안도 안전하고 관광 도시도 아니어서 소매치기 이런 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외국은 외국이에요. 생각보다 한국만큼 안전하지 않은 곳이 있어서 빌바오에 이제 가면 안 되는 구역이 있는데 거기 이름이 샌프란시스코라는 구인데 거기에 이제 살인 사건을 목격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주의해서 정보를 얻고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자랑 치안이 정말 중요한데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혹시 유학 중 기억에 남는 일화나 재밌는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도쿄돔 그라운드에 섰던 일 같은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 야구를 했었고 일본에 유학을 가서도 취미로 야구를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교대학 안에 있는 경식 야구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체계적으로 틀이 되게 잘 잡혀 있더라고요. 리그 일정 중에 도쿄돔에서 한 시합이 잡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라운드에 섰을 때는 이제 너무 긴장해서 집중도 제대로 못했었죠. 각종 국가 대항전이 열리는 도쿄돔에서 이제 뛰고 있다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야구 경기 보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도쿄돔이라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혹시 명건님은 다른 재밌는 일 없으실까요? 제가 딱 갔을 때 토트넘하고 맨유 유로파 결승전이 열렸었어요. 아, 꼭 가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티켓팅이 너무 어려워서 가보지 못했고 웃긴 게 이제 스페인에 아시아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거든요. 결승전 당일에 이제 경찰들이 주변을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가 동양이니까 당연히 아 메뉴가 토트넘 팬이겠구나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경찰이 아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절로 가야 한다고 해서 짧은 스페인어로 나 여기 산다 나 여기 사는데 나 마트 좀 가자 이런 얘기를 해서 겨우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오픈이라네요. 그럼 혹시 인종차별이라든지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그렇게까지 힘든 점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먼저 교환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인터넷에 정보들을 되게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흐름만 천천히 따라가면 하나하나씩 클리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힘든 점을 뽑자면 이제 학교 수업 중에 리액션 페이퍼를 제출해야 되는 수업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수업이 끝나고 교실에서 직접 수기로 작성해야 되는 수업들이 있는데 그게 좀 고역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종차별도 당연히 있고 힘든 점도 이제 많은데 인종차별은 사실 어딜 가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거예요. 칭칭총 거리는 친구들 있고 니하오 거리는 친구도 있는데 중국인이 많으니까 아 중국인 줄 알고 그랬나 보다 니하오까지는 가지고 이제 눈 찢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앞에다 대놓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이제 응징을 하는 편입니다.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소리 지르고 싸운 적도 있고 그냥 화내고 저도 욕해준 적도 있고요. 그 정도 선에서. 근데 이제 싸워봤자 저는 혼자고 걔들 혼자으니까 최대한 피하는 게 이제 상책이죠. 생활은 생각보다 힘든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가 한국인들은 되게 일 빠르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스페인은 2시부터 5시가 되면 시에스타를 해서 그냥 가게 문이 닫히고 일요일이 되면 여는 가게 문이 없어요. 학교에 이메일을 보내도 미안해 나 그날 바빠 하고 회신이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자동 연락기로 나 휴가야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고요. 한국인 입장에서 많이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환학생의 장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시야가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본을 다녀왔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아무리 일본학을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본어를 배운다고 해도 거기 현지에 직접 가서 현지인 친구들 그룹 사이로 껴보고 알바도 해보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현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바이브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한국 문화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살짝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약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생활 적응하는데 딱 3개월 걸리고 문화 적응하는데 6개월 걸린다고.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생활이나 문화를 배우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한국에서 금토일 하면 쉬는 날 이런 날인데 금토가 나가서 노는 날, 일요일은 집에 있는 날. 근데 이건 스페인어를 배우거나 제가 뭐 스페인 관련된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가서 살아가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라. 그리고 사실 학생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뭔가 보호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하고 즐겁게 해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현지 맛집 추천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 그 리쿄 대학 안에 있는 5호관 건물에 지하에 아이비라는 학생 식당이 있어요. 가라아게 돈이 한 450엔 정도 하는데 되게 저렴하고 양도 나쁘지 않고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씩은 가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빌바오뿐만 아니라 스페인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게 첫 번째로 꿀대구 요리하고 빌바오에서 있는 음식으로 띵토데 베라도라는 게 있어요. 약간 특이한 건데 와인에 콜라를 섞는 거거든요. 근데 좀 저도 처음에 이게 맞나? 생각했는데 먹다 보면 생각보다 맛있고요. 또 여름에는 라들러라고 해서 레몬 맥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름에 가보면은 여름엔 다 마시고 있거든요. 진짜 시원해서 맛있어요. 빌바오 맛집으로 유명한 데는 아니라서 이런 음식을 추천해드리긴 하는데 빌바오에서 하나 꼽자면은 엘 글로보라고 파타스 그러니까 이렇게 접시로 조금씩 먹는 안주 술집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 핀초랑 파타스들이 생각보다 맛있어서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패키지? 예스! 다음 중 성공에 대해서 파견 유학으로 갈 수 있는 국가가 아닌 것은 1번 일본, 2번 스페인, 3번 영국, 4번 말레이시아. 너무 쉬운데요?
1, 2번은 아니겠죠? 1, 2번은 아니고 바로 가실까요? 네. 하나, 둘, 셋. 3번 영국.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퀴즈에 성공하셔서 상품을 드릴 건데 여기 쪽지 중 하나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아, 야 1만 원. 역시 이거는 아 이거 다른 거 먼저 봐야 이것도 이제 1만 원이에요. 네, 저희 리디아 1만 원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견 유학을 꿈꾸는 다른 성공회대 학우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면접을 준비를 하신다면 이것저것 최대한 많이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꼬리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고 면접관 입장에서 이 학생이 얼마나 교환 유학에 진심인지 파악할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학교에 대한 지식 그리고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교환 유학을 가게 된다면 최대한 혼자서 집에 박혀 있는 시간을 줄이고 동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거기서 하는 새로운 활동, 무슨 활동이 됐던 간에 새로운 경험이 되고 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됩니다. 학교에 가면 이제 수업을 듣게 될 텐데 현지인 친구들이 먼저 말 걸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좋아하면서 받아줄 겁니다. 이제 희망편이고요.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이 나이에 집 나가서 개고생은 진짜 큰 경험이고요. 아마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스페인을 가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언어라는 게 생각보다 금방금방 배우게 돼서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이에요.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경험을 하든 좋은 쪽으로 경험하든 그게 자산이 된다는 게 엄청 좋은 거니까. 그리고 저희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좋은 대외 활동들이니까 꼭 한번 이 기회를 쟁취해서 학교의 돈을 빼먹는 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한 것처럼 처음에 다가가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서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희 그냥 한국에 있는 친구들처럼 지낼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분 귀한 시간 내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파견 유학에 대해 궁금했던 거를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